첨단 기술과 디지털 혁신이 세상을 지배하는 21세기, 금융의 심장부인 월스트리트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수조 달러의 자본을 움직이는 시대죠. 그런데 이 최첨단 금융시장의 한가운데서 아주 이상하고도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졌던 인류의 가장 오래된 자산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있거든요. 바로 반짝이는 노란 금속, 금과 은입니다. 한때는 할머니의 장롱 속에나 있을 법한 낡은 자산으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월가의 가장 똑똑한 투자자들은 왜 다시 이 고대의 금속에 주목하는 걸까요? 첨단 기술과 혁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이 시대에 왜 인류의 가장 원시적인 부의 상징이 새로운 투자 비밀로 떠오른 것일까요? 이 현상은 결코 단순한 유행이나 일시적인 반등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경제와 사회, 그리고 세계 질서의 거대한 변화를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수천 년 전 고대 문명의 여명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신의 영원한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황금 마스크를 썼습니다. 나일강의 뜨거운 태양 아래 장인의 손에서 탄생한 황금 장신구는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권위를 상징했고 내세에까지 이어질 불멸의 가치를 의미했죠. 메소포타미아의 상인들은 멀리 떨어진 도시와 교역할 때 은을 사용했습니다. 은은 무게와 순도에 따라 일정한 가치를 보장해 주었기에 복잡한 거래의 기준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금과 은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단순한 돌멩이나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희소성과 변치 않는 아름다움, 그리고 쉽게 가공할 수 있다는 특성 덕분에 자연스럽게 가치의 저장 수단이자 교환의 매개체, 즉 화폐의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시간이 흘러 로마 제국이 지중해 세계를 호령하던 시절을 떠올려 볼까요? 로마의 군단병들은 제국의 국경을 지키며 그 대가로 데나리우스라는 은화를 받았습니다. 브리타니아의 추운 안개 속에서 복무하던 병사가 받은 은화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북적이는 시장에서도 똑같은 가치로 통용될 수 있었죠. 이 은화 한 잎에 담긴 신뢰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만큼이나 제국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제국의 도로망을 따라 은화가 흘러가면서 상업이 번성했고 거대한 경제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금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우레우스 금화는 주로 고액거래나 황제의 하사품으로 사용되며 제국의 부와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이렇듯 금과 은은 시대를 초월하여 부의 척도이자 신뢰의 상징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열리자 유럽의 탐험가들은 목숨을 걸고 거친 바다로 나섰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향신료나 새로운 영토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금과 은이었습니다. 신대륙에서 발견된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은 거대한 범선을 가득 채우고 유럽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스페인의 갈레온 선단이 운반하는 금괴와 은괴는 유럽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금속들은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었고 왕들의 전쟁 자금이자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동력이 되었죠. 금과 은을 더 많이 확보한 국가가 세계의 패권을 쥘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가치는 절대적이었고 모두가 인정하는 부의 원천이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도 금의 특별한 지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자국 화폐의 가치를 보증하기 위해 거대한 금고에 엄청난 양의 금을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 금고나 뉴욕 맨해튼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연방준비은행의 금고를 상상해 보십시오. 철통 같은 보안 속에 잠자고 있는 수많은 금괴들. 이 금괴 하나하나가 바로 국가 경제의 신뢰를 떠받치는 최후의 보루였던 셈입니다. 특히 브레턴우즈 체제 하에서는 미국 달러가 금에 고정되었고 다른 국가들의 통화는 다시 달러에 고정되었습니다. 금이 세계 경제 시스템의 중심에서 굳건한 다 역할을 했던 거죠. 하지만 1971년 미국은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하는 닉슨 쇼크를 단행합니다. 근본위제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금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종이 화폐가 그 자리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금과 은이 여전히 특별한 지위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유전자 속에 각인된 불변의 가치에 대한 깊은 신뢰 때문일 겁니다. 현대 경제 시스템의 거대한 전환점이었던 2008년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거대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은 전례 없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막대한 양의 돈을 찍어내는 정책이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중앙은행들은 국채와 같은 자산을 사들이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비상조치였지만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신뢰하던 명목 화폐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래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계는 또 다른 거대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었죠. 멈춰버린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국 정부는 다시 한번 막대한 규모의 재정 지출에 나섰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실업수당을 늘리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중앙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다시 한번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경제 붕괴를 막는 데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바로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마트의 식료품 가격표를 떠올려 보십시오.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훌쩍 뛰어오른 가격에 한숨을 쉬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무섭게 치솟으면서 사람들은 손에 쥔 종이 화폐의 구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 돈의 가치가 매일같이 녹아내리는 현실 앞에서 불안감이 커져만 갔죠. 이러한 경제적 불안은 사람들의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종이 화폐 대신 그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때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그 가치를 증명해온 금과 은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금과 은은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그 양은 자연적으로 한정되어 있죠. 바로 이 희소성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치를 보존하는 강력한 해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장에서 통화 정책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하든 금은 그 자리에 묵묵히 존재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냅니다. 복잡하게 얽힌 금융시장의 차트가 수직으로 낙하하는 공포의 순간에도 금은 오히려 빛을 발하며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합니다. 흔들리는 시스템 속에서 안전을 찾으려는 인간의 본능이 다시금 금과 은을 찾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세계 지도로 넓혀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위기라는 또 다른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국제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죠. 동유럽의 넓은 평원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가격을 급등시키고 전 세계 공급망을 뒤흔들며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전쟁 소식과 국경 지역의 긴장감 넘치는 풍경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깊은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또한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두 나라는 무역, 기술,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중 갈등은 세계 경제를 둘로 나누는 블록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죠. 중동 지역 역시 여전히 화약고입니다. 오랜 분쟁과 갈등은 국제 유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세계 교역의 중요한 길목을 위협하며 글로벌 리스크를 증폭시킵니다. 세계 지도 위에 주요 분쟁 지역들을 표시해보면
마치 지구 전체가 거대한 해일에 휩싸인 듯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국가의 통화나 자산 가치가 하루아침에 폭락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는 거죠. 이처럼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매우 의미심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기존의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 자리를 금으로 채워나가는 현상입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와 같은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지난 몇 년간 엄청난 속도로 금 보유량을 늘려왔습니다. 이들에게 금은 단순히 안전자산을 넘어 미국의 금융제재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고 자국의 통화 주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무기인 셈입니다. 거대한 수송기가 비밀리에 착륙하고 그 안에서 육중한 금괴가 내려져 중앙은행의 지하 금고로 옮겨지는 장면은 변화하는 세계 질서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G7이나 G20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이 나누는 대화의 이면에는 이처럼 치열한 금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격변하는 세계 질서와 지정학적 해일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보다는 국경을 초월한 가치를 지닌 금과 은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시장의 가장 중심부, 월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나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큰손들, 즉 거대 기관 투자자들의 시선 역시 금과 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수조 원의 자금을 굴리는 헤지펀드와 전 세계 근로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거대한 연기금들이 금과 은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월가의 분주한 트레이딩 룸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수십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응시하는 트레이더들은 이제 주식이나 채권뿐만 아니라 금 가격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더 이상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아닙니다. 다가올 경제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매우 정교하고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인 거죠. 기관 투자자들이 금과 은에 투자하는 방식은 과거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들은 무거운 금괴를 직접 사서 금고에 보관하는 대신 훨씬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 ETF, 즉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금 ETF는 금 현물 가격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으로 투자자들은 주식처럼 쉽고 편리하게 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앞다투어 다양한 금 관련 ETF를 출시했고 여기에 엄청난 자금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금 ETF의 가격 차트를 보면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통해 월가의 거대한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과 은에 투자하는 또 다른 방법은 관련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거대한 금광이나 은광의 채굴 현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중장비와 인력이 동원되어 땅속 깊은 곳에서 귀한 원석을 캐내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산업입니다.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은 바로 이 금, 은 채굴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상승하면 채굴 기업들의 수익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이죠. 투자 분석가들은 복잡한 데이터가 가득한 화면을 보며 특정 채굴 기업의 재무 상태와 생산량을 분석하고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이처럼 월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금과 은의 가치 상승이 단순한 개인들의 패닉 바잉 현상이 아니라 시장의 가장 냉철한 자본가들이 동의하는 거대한 흐름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경제, 지정학, 그리고 거대 자본. 이 모든 거대한 흐름이 놀랍게도 단 한 곳을 향해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이 힘들이 한데 뭉쳤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금과 은의 귀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금과 은의 가치를 둘러싼 더 깊고 흥미로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역사, 경제, 지정학, 그리고 거대 자본. 이 모든 거대한 흐름이 놀랍게도 단 한 곳을 향해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이 힘들이 한데 뭉쳤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것은 마치 각기 다른 방향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한 지점에서 만나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기상학자들이 말하는 퍼펙트 스톰, 즉 모든 악재가 동시에 터지며 상상 이상의 위력을 만들어내는 현상이 지금 금융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개별적으로도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4개의 거대한 폭풍우가 한데 합쳐져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거대한 해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먼저 역사의 폭풍우를 생각해 봅시다. 수천 년간 인류의 DNA에 각인된 금과 은에 대한 본능적인 신뢰는 이 모든 현상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단단한 기반과도 같습니다. 마치 오래된 도서관의 서가에서 먼지 쌓인 역사책을 넘기던 노학자가 고대 로마의 데나리우스 은화와 오늘날의 복잡한 금융 파생상품 차트에서 똑같은 인간의 욕망과 공포를 발견하는 것과 같죠. 시대와 기술은 변했지만 위기 앞에서 가장 확실한 것을 찾으려는 인간의 본능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역사는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모든 폭풍우가 기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경제 시스템의 불안이라는 두 번째 폭풍우가 더해집니다. 최첨단 설비를 갖춘 중앙은행의 회의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통화 공급량이 수직으로 치솟는 그래프가 떠 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심하지만 한번 풀려버린 유동성은 쉽게 거두어들일 수 없죠. 그들이 내놓는 대책들은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명목 화폐의 가치가 끊임없이 희석되는 상황은 마치 구멍난 배에 계속해서 물이 차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해 단단한 무드를 찾으려 하고 그 무대 역할을 바로 금과 은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폭풍우는 바로 지정학적 격변입니다. 세계 지도 위에는 마치 전염병처럼 분쟁과 갈등의 붉은 점들이 번져나갑니다. 동유럽의 포성,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 중동의 끝나지 않는 갈등. 이 모든 소식들은 24시간 내내 뉴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투자자들의 심리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국경 인근에서 군인들이 대치하는 긴장감 넘치는 장면 하나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뉴욕 증권거래소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언제든 내 자산이 동결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특정 국가나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초고가적 자산인 금과 은의 전략적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을 감지한 월가의 거대 자본이라는 네 번째 폭풍우가 합류합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는 트레이딩 룸의 풍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냉철한 분석가와 트레이더들은 앞서 말한 세 가지 폭풍우의 경로를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저없이 행동에 나섭니다.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수천억 원의 자금이 주식 시장을 빠져나와 금 ETF로 순식간에 이동합니다.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단순히 금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을 넘어 시장 전체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가장 똑똑한 돈이 저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뒤따르게 만들고 이는 다시 금과 은의 가치를 밀어올리는 거대한 선순환 혹은 걷잡을 수 없는 쏠림 현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네 가지 힘은 단순히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면서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폭풍의 위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정학적 위기는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합니다. 심화된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섣부른 통화정책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다시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키우죠. 시스템이 흔들리자 월가의 거대 자본은 안전 자산인 금으로 몰려들고 이렇게 높아진 금의 가치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전략적 자산이 됩니다. 이는 다시 미중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이처럼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를 강화하며 만들어내는 거대한 시너지는 금과 은의 귀환을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이 금과 은의 화려한 귀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자산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재테크 정보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세계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금과 은의 가격 상승은 사실 우리 시대의 불안과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측정하는 지표인 셈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특이점을 논하고 가상현실과 메타버스에서 또 다른 삶을 꿈꾸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로 불리는 세상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원시적이며 손에 쥘 수 있는 실물 자산에서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첨단 금융 시스템과 정부가 보증하는 종이 화폐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주방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끝없이 쏟아지는 경제 위기와 국제 분쟁 뉴스를 바라보는 평범한 사람들. 그들이 느끼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바로 금과 은을 향한 거대한 수요의 근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금과 은의 가치 상승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비법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파도에 맞서야 하는지를 깨닫는 통찰의 과정입니다. 이 반짝이는 금속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가치는 과연 영원한 것인지, 그리고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의 부와 안정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금과 은의 귀환은 경제 현상을 넘어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하나의 거대한 철학적 사건인 셈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마주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현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